네, NFT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FT를 개발하려면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리믹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실제 개발을 하고 컴파일을 하고 바로 버추얼 환경에서 테스트까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환경에서 실제로 개발을 하고 테스트까지 하는 거를 목표로 삼겠습니다. 테스트가 다 끝난 이후에는 그 코드를 실제 이더리움 테스트넷에 배포를 해서 실제 동작 테스트까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리믹스 사이트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첫 번째 탭에는 이렇게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컨트랙트 항목에 보시면은 이렇게 테스트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은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만든 파일인데 맨 위에는 이제 라이센스 정보가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솔리디티 버전이 들어갑니다. 솔리디티 버전은 두 번째 탭을 열어보시면은 가장 안정화된 버전이 이제 베이스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특정한 버전에서 컴파일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서 골라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현재 기준으로 가장 안정화된 버전인 8.7 버전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콘트랙트 A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역 변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역 변수에다가 ms.sender를 보내는 그래서 이걸 저장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함수입니다. 이 sender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그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컴파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누르면은 컴파일 된 거고 실제로는 뭐 자동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 물론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네,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탭으로 가시면은 실제로 이제 배포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아까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 안 도는 거니까 삭제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환경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 VM으로 하시면 됩니다. VM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어카운트는 실제 이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주체인데요. 맨 위에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컴파일된 컨트랙트를 선택을 하고 디플로이를 누르면은 이렇게 디플로이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 테스트를 잠깐 해볼까요? 이 샌더 변수를 열어보면은 아무 값도 안 들어가 있죠. 여기서 얘를 실행하는 놈을 두 번째 놈으로 선택을 하고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 샌더의 이 두 번째 주소가 저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퍼블릭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접근해서 보는 거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맨 위에 테스트를 눌러서 실제로 값을 바꿀 때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믹스 환경에서 개발을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NFT를 개발을 하려면 NFT의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프로토콜이 지금 이 위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72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NFT 토큰의 그 프로토콜 번호예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이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이 있는데 여기에 머스트가 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옵셔널이 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옵셔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있으나 없으나 큰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머스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뭐 그런 프로토콜을 뜻하는 거겠죠. 재밌는 거는 이제 그 ERC165도 같이 붙어 있는데 이제 ERC165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특정 컨트랙트가 그 어떤 특정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ERC165를 머스트로 넣은 이유는 어,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옵셔널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측에서 이 옵셔널한 정보들을 참조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뭐
이 메타데이터가 실제로 구현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ERC-165를 사용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맨 위에 있는 ERC-721 인터페이스겠죠. 맨 위에 이벤트 붙은 거는 이제 로그 함수들이고, 밑에 이제 뭐 밸런스나 오나 이런 것들이야 뭐 정보 확인하는 것들이고, 트랜스퍼 함수들,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이제 어프로브 함수들이 있는데, 이제 어프로브 같은 경우는 제3자 거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고, 뭐 트랜스퍼에도 이제 세이프가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고, 그래서 이 차이는 이제 나중에 다음 강의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시버라는 게 있는데요. 얘도 머스트로 돼 있죠. 근데 보면은 구현을 해야 되는데 앞에 붙은 게 보면 지갑이나 브로커나 경매자. 그 무슨 말이냐면 이 NFT를 그 실제 코드로 개발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배포하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토큰을 월렛이나 브로커나 옥션 등의 스마트 컨트랙트한테 이제 배분하기 위해서는 배정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 카운터파트가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구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는 별도 강의 영상으로 네,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여기서는 이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그 강의 시리즈에서는 이제 관리자 기능을 좀 넣을 생각이거든요. 관리자 기능을 넣어서 뭐 특정 계정한테 뭐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 생각인데,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옵셔널한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커스터마이징한 뭐 인터페이스를 추가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측에서 이제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구현해내 갈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코드들을 실제로 해낸 그런 코드들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뭐 인터넷 가보면은 이제 ERC-7를 쳐보시면은 많은 코드들이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고 많이 확인하는, 그러니까 개발할 때 참고하는 코드는 이제 보통 오픈 제플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강의 첫 번째 영상에서도 오픈 제플린을 이제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인터페이스들이 전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UT를 잠깐 아까 가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은 가면 여기 소쿤 있죠. 그리고 이게 몸체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지금도 잘 동작하는 그런 코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아끼려고 한다면 강의를 듣지 않고 이 코드의 내용들을 전부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이 코드를 그냥 같이 가져다가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이 코드를 전부 그대로 가져다 쓰지는 않을 거고요.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직접 만들어 보면서 단순히 개발을 했다라기보다는 개발 통해서 이 동작을 확실하게 이해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네,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려보시면은 오픈 제플린이 자기들 스스로 만든 유틸 컨트랙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이 중에 이제 전부를 갖다가 쓰진 않을 거고, 이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이런 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지 컨트랙트 같은 거, 이게 실제로 해당 주소가 컨트랙트 주소인지 아니면 뭐 사용자 주소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죠. 네, 이런 거는 이제 개발하려면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 항목들인데, 이런 걸 가져다 쓰면은 네, 개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네,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픈제플린은 이제 MIT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이 소스를 가져다가 사용해도 네,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은 그 개발 환경과 그다음에 뭐 인터페이스와 실제 구현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내용들을 계속 참조를 하면서 개발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되신다면 미리 이 내용들 좀 보고 네, 오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